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완전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프리미어 프로 2025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을 터치하시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의 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알기 쉬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2025 기초부터 실무 활용까지 마스터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의 기본 작업 환경과 기본 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프로젝트 윈도우, 타임라인 윈도우, 프로그램 윈도우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소스 파일이 필요하죠. 그 소스 파일을 가져오는 곳이 여기 있는 프로젝트 창이 되겠고요. 거기 있는 소스 파일들을 타임라인에 얹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업하는 것을 위에 있는 프로그램 창에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세 개가 연계가 돼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소스 파일을 가져왔을 때 소스 파일을 확인하는 것은 여기 있는 소스 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툴들이 되겠습니다. 기본 툴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영상에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또는 사운드 파일을 가져왔을 때 그 사운드의 레벨, 즉 소리 크기가 여기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창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창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소스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서 임포트 미디어 누릅니다. 그 다음 소스 파일을 불러올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스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이 소스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소스 파일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소스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소스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비라고 되어 있죠. 영상이고요. 1920, 1080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길이가 나오죠. 1분 13초 20 프레임이고요. 초당 30프레임이 돌아가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48,000H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이 돼 있고 스테레오라고 나오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있는 소스 파일을 타임라인에 얹어서 시퀀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퀀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소스 파일과 동일한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시퀀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 소스 파일을 들고 타임라인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스 파일이 들어오고요. 프로젝트 창에 시퀀스가 생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소스 파일이 되겠습니다. 소스 파일은 mp4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소스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임포트 파일이 보이지 않죠. 이미 하나를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임포트라고 나오죠. 임포트 선택하면 똑같이 소스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아니면 상단 메뉴에서 파일 누르시면 여기에도 임포트가 있죠. 동일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창의 우측 버튼 클릭해서 소스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시퀀스는 하나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 시퀀스 안에 이 영상이 얹혀 있는 상태가 되는데 다른 영상을 또 하나를 가져왔죠. 그 영상도 동일한 시퀀스에서 작업을 하려면 들고
타임라인에 얹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해서 가져온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다시 또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소스 영상을 얹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눈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눈금은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눈금이 되겠습니다. 영상의 단위는 프레임, 초, 분, 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나오죠. 00, 땡땡, 00, 땡땡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영상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이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은 초, 그 다음은 분, 그 다음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위에 있는 눈금이 그 시간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15 땡땡 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그러면 시간이 얼마가 됐다는 뜻이죠? 15초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건 30초, 45초, 그 다음은 1분으로 넘어갔죠. 60초는 1분이죠. 그래서 1분이에요. 1분 15초, 1분 30초 이런 식으로 시간의 변화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은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 플레이 헤드가 지금 프로그램 창에서 보여주는 영상이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를 표시를 하는 거죠. 이 플레이 헤드의 진행에 따라서 영상이 플레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얹었는데 이걸 지워보도록 할게요. 키보드에서 딜리트로 지웁니다. 그 다음 소스 영상 전체를 가져오지 않고 일부분만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소스 영상을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위쪽 소스 창에 소스 영상이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구역만 잘라서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타임라인에 얹은 상태에서 자르려면 귀찮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필요한 구간만 잘라서 가져오는 거죠. 자, 플레이 헤드 여기도 붙어 있어요. 자, 이걸 위치를 잡고요. 여기서 시작 부분 선택합니다. 마크 인이라고 해요. 마크 인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전부 회색으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다시 플레이 헤드를 움직여서 위치를 잡고 이번에는 끝부분 마크 아웃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구역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 구간을 타임라인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끝부분에 가져올게요. 자, 이제 이 구역을 타임라인에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올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서트고요. 두 번째는 오버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플레이 헤드를 여기에 위치시키고요. 앞쪽 영상, 그 다음 영상 사이 이곳에 이 영상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아이콘 표시 보면 사각형 두 개가 벌어져 있고 그 사이에 끼어져 있죠. 자, 이것은 위에 얹혀 있죠. 두 가지의 차이가 되겠어요. 이 인서트 기능은 타임라인에 얹혀 있는 원본 영상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그 중간을 끊고 사이에 끼워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인서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자르고 뒤쪽으로 밀어준 다음 원하는 영상을 끼워 넣어준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오버라이트를 볼까요? 자, 지금 한 명령 취소 뭐죠? 에디트, 언두죠. 컨트롤 Z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축키를 무조건 외워 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오버라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영상의 길이는 그대로 있고요. 위에 덮어 써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스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소스 창에 올린 다음 거기서 필요한 구간만 잘라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 타임라인에서 작업되는 것은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 창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보는 영상의 위치는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지금 영상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가장 기본 기능인 컷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이라는 것은 자른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 영상의 이 부분을 잘라서 뒤쪽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헤드를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고요. 좌측에 있는 툴에서 면도칼 모양 툴을 선택을 합니다. 레이저 툴이라고 하죠.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아이콘이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타임라인에 가져오면 이렇게
면도칼에 빨간색 선이 보이고 점선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툴을 타임라인에 얹은 소스에 가져가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보여요. 자, 이 파란색 선이 잘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잘라지는 부분을 원하는 곳에 놓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잘려요. 그러면 이 플레이 헤드를 꼭 위치시킬 필요가 없겠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 레이저 툴 가져다 놓고 그냥 자르면 되는데, 구태여 이 플레이 헤드 위치를 잡을 필요는 없는데 왜 플레이 헤드 위치를 잡을까요? 정확한 위치에 자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정확하게 이 위치를 자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저 툴을 선택하고 타임라인에 얹힌 소스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파란색 선 나온다고 했죠? 이 파란색 선을 플레이 헤드 근처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턱 하고 붙어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하얀색으로 바뀌죠. 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는 뜻이죠. 스냅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냅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정확한 곳을 자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근처에 가면 턱 붙고요. 클릭하면 잘리게 됩니다. 그 다음 뒷부분은 지워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툴 팔레트의 선택 툴을 이용합니다. 셀렉션 툴이라고 하죠. 자, 이 셀렉션 툴로 필요 없는 부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테두리에 하얀색 선이 나오죠. 선택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하시면 지워지죠. 이 프리미어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해요. 선택 툴로 선택하게 되고요. 선택 툴로 선택하면 이동도 할 수 있고 딜리트로 지울 수도 있죠.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을 잘라서 이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되겠습니다. 선택, 셀렉션 툴과 자르는 레이저 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툴은 수백 번, 수천 번 이용하게 되는 가장 프리미어에 기본되는 툴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의 타임라인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윈도우는 영상 편집을 할 때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이죠. 이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자르고 이어 붙이고 장면 전환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프리미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소스 파일을 얹어 놓은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플레이 헤드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자, 그때 타임라인 위쪽에 있는 눈금자가 시간 단위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의 시간은 타임라인 좌측 상단에 나오는 플레이 헤드 포지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우측 끝이 프레임이고 그 다음 초, 분, 시가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이 프레임을 보시게 되면 지금 24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상은 초당 정지된 사진이 몇 장이 지나갔냐에 따라서 프레임 레이트가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가져온 이 소스 영상은 30.00 fps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f, 프레임, p, per, s, second입니다. 즉 초당 프레임 수가 되겠어요. 자, 지금 이 영상은 1초에 30장이 지나가는 영상인 거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면 24fps죠. 자, 이것은 1초에 24장이 지나가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30프레임은 방송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그 다음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24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프레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30fps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플레이 헤드 위치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9초 27프레임인데 키보드에 있는 좌우측 화살표를 눌러서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게 되면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29초 29프레임인데요. 여기서 한 프레임 더 지나가게 되면 30프레임이니까 1초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30초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이 영상이 플레이돼서 30초가 지나게 되면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상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정지된 사진이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것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영상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움직여 보면
소리가 나죠? 영상에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임라인에 보시면 중앙 부분에 굵은 선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은 V, 아래쪽은 A라고 되어 있죠. 위쪽은 비디오고요. 아래쪽은 오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에 따라서 오디오가 없는 영상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아래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이 영상은 현재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포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상이 얹혀 있는 곳이 V1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V2, V3가 있죠. 이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편집을 할 때 여러 개의 영상을 겹쳐서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트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비디오 트랙, 그 다음 오디오 트랙이죠. 자, 이 위에 영상을 한번 얹어 볼까요? 이 영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툴 팔레트에서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영상을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위쪽 트랙으로 옮겨서 가져오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영상을 잡고 움직이면 영상만 움직이고 사운드를 잡고 움직이면 사운드만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위에 얹은 사운드로 대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상은 그대로 두 개가 겹쳐 있지만 사운드는 원래 있던 오디오는 없어지고 지금 옮긴 영상의 사운드로 바뀌어 버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 없어져 있죠. 이 사운드는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운드도 겹치고 영상도 겹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영상을 들고 움직이면 영상만 움직이니까 사운드도 다시 들고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들고 이동시키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 소스의 영상이 여기 보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소스의 영상은 또 아래쪽에 보이게 되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얹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프로그램 창에서도 위에 얹히게 됩니다. 타임라인을 일종의 책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책상 위에 그림을 하나 얹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그림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위에 그림이 아래쪽 그림을 가리게 되겠죠. 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 사운드도 당연히 같이 겹쳐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위에 다른 영상을 또 얹을 수도 있겠고요. 사진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진을 프로젝트 창으로 가져왔는데요. 사진은 아이콘 모양이 다르죠. 자, 이 사진을 타임라인 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어때요? 사진도 얹을 수가 있죠. 자, 겹쳐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사진이 제일 위에 얹혀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가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소스는 사진, 영상, 사운드 어떤 것이든 다 가져올 수 있고요. 타임라인에도 가져온 소스들을 전부 얹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편집을 하다가 보면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소리를 잠시 꺼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타임라인 창 앞쪽에 보시면 M이라고 쓰여 있죠. 자, 이것은 뮤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트랙은 뮤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도 뮤트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제 사운드는 나오지 않겠죠. 자,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위쪽 프로그램 창에 있는 플레이 버튼, 스톱 버튼을 누르시면 플레이가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바를 눌러도 플레이가 됩니다. 이 단축키는 되도록이면 외우는 게 좋겠죠. 편집을 하다 보면 동일한 화면을 반복해서 봐야 할 경우도 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플레이 버튼 누르고 작업을 하다가 플레이 버튼 누르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 바만 누르면 바로 플레이 되고요. 다시 스페이스 바 누르면 멈추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보드 스페이스 바로 간단하게 플레이 스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지금 나지 않죠. 자, 여기서 M을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뮤트가 다시 꺼졌어요. 자, 다시 소리 나죠? 이런 식으로 소리만 잠시 꺼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우는 게 아니고요. 잠시 꺼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리와 마찬가지로 영상도 잠시 꺼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겹쳐 있을 경우 아래쪽에 가려진 영상을 봐야 하겠는데 위에 있는 영상 때문에 보이지 않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토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눈을 잠시 꺼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트랙만 잠시 끄고 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거 꺼졌죠.
자, 눈을 다시 켜볼게요. 그러면 다시 보이게 되겠죠. 자, 이것은 아래에 있는 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편집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 헤드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 발이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은 잘라야겠어요. 자, 그러면 툴 팔레트에서 레이저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잘라줘야 되겠죠. 자, 클릭해서 잘랐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다시 잘라줄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타임라인에 있는 소스를 선택하거나 이동하거나 지워야 할 경우 전부 이 선택 툴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선택 도구로 필요 없는 부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클릭 드래그 하면 나오는 이 파란색 사각형에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 딜리트 키 누릅니다. 그러면 지워지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워진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소스와 이 소스를 앞쪽으로 당겨서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타임라인에 얹혀진 소스를 부를 때는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대부분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클립들을 전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선택을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때는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요. 아무데나 빈 곳을 클릭해서 사각형 박스를 만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사각형 박스에 걸친 모든 클립들이 선택되죠. 여기서 클립을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이 깔끔하게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정확히 45초 부분을 잘라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플레이 헤드를 잡고 이동시켜야 되는데 어디를 보고 이동해야 될까요? 타임라인 윈도우 좌측 상단에 있는 시간 표시를 보고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45초에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걸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정확하게 빠르게 플레이 헤드를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여기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시간 단위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반전되죠. 자, 그러면 45초로 이동해야 하면 00 땡땡 00 땡땡 45 땡땡 00 이렇게 전부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0 이외에 숫자가 시작되는 부분부터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5 땡땡 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써볼까요? 자, 이렇게 45 땡땡 00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바로 해당 구역으로 이동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 단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물론 플레이 헤드를 잡고 움직이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정확한 위치 잡기는 어렵겠죠. 정확하게 시간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영상을 보면서 편집을 하고자 할 때는 플레이 헤드를 움직이셔도 되고요.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을 때는 여기 있는 시간 단위에 직접 입력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알기 쉬운 프리미어 프로 2025 기초부터 실무 활용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프리미어 프로 2025를 선택하시거나 본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의 해당 링크를 통해서 구매 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판매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매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의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의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프리미어 프로 2025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